다락방 극장 짱짱짱짱. 지금 열립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들어온 바닷바람은 버스 안에서 한동안 시끄럽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갯벌 위로 번지는 흑백의 바람을 응시합니다. 어쩌 아직 누가 안 탔어요. 시간을 재촉하는 버스에서 소녀는 잠시 망설입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떠나지 못하는 버스 안에서 소녀는 잠시 일탈이라는 단어를 상상합니다. 버스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이미 소녀의 마음은 길 위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굶을지언정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발차 신호인지 모른다. 소녀는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버스의 엔진 소리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되어 자신으로 끼니를 때우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굶을지언정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있다면 버스의 발차 신호가 내려지자 소녀는 충동적으로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버스 기사의 놀란 표정이 보이는 듯 했지만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습니다. 소녀는 엉거주춤 멈춰서 멀리 상점들로부터 피어오르고 있는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들이 좀 더 분명하게 붉어질 때까지 소녀는 떨고 끈기 있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는 떠났는지 아니면 소녀의 흑발에서 떨어져 나온 깊고 아득한 어둠에 영원히 묻혔는지 소녀는 궁금했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동안 소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소녀는 가만히 버스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만 소녀의 영혼은 소녀보다 더욱 빠르게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소녀는 자신이 날짜 변경선을 지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소녀의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간격으로 움직였지만 버스의 속력은 어제에서 오늘로 소녀를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나와 순식간 사라지는 개들은 햇빛 보면 금방 죽어요. 소녀는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붉게 번지고 있는 상점들의 불빛을 지나 바다 근처 어둠과 하나가 된 흑백의 갯벌 앞에 당도했다는 것을 소녀는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소녀는 갯벌 위로 발을 내려놓기 위해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모래짓이 닮은 흰 속살이 선명한 흑백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와 껍질로 설명해야 한다면 육체는 껍데기일까, 껍질일까? 소녀는 어두워지고 있는 자신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내 몸은 껍데기일까, 껍질일까? 시험이라도 해보려는 듯 소녀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옷을 벗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를 벗었습니다. 아니, 자신을 붙들고 있던 껍질을 벗었습니다. 아니, 껍데기도 껍질도 아닐지 몰라. 소녀는 소녀를 벗고 비로소 소녀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한 발 한 발 소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의 다리는 개걸스럽게 뻘을 파묻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소녀를 벗어버리고 멀리 아득한 곳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안에 주저앉은 가랑이 그 부드러운 진펄 속으로 흑발 소녀 전부가 넘어졌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느끼기 위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숨쉬기 위해. 비로소 그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르고 백장님이 그 김윤희 시인의 그 시집을 이렇게 이제 읽고 나서 어떠한 그 선물처럼 글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하나 이제 극으로서 김윤희 시인에게 낭독으로 선물을 좀 고맙습니다. 드렸습니다. 저는 뭐 영문도 모르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듣느라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이거를 제 거를 극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동이 백장님 한 말씀 재능이,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그 내용 공개 안 하고요. 내용 공개 안 하고 제가 시를 전에 보여주셔갖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쓰시는 거예요. 어머. 네네네. 나르고 백장님 네. 시를. 네. 아니요 그건 공개는 안 되고. 좀 삭지였어. 저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집에서 그 서가에 이렇게 뒀는데 제가 정말 시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잊지는 않고 보여드리는데 불이 발그레해지셨어요. 지금 나르고 백장님이. 네. 굉장히 글자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오프닝으로 전에도 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썼던 건데 대본을 보여드리니까 진행자분들이 너무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성대모사 너무 좋아 이랬어요. 격하게 반응들 해주셔서. 네, 지금 여러분은 김윤희 시인과 함께하는 젊은 시인의 다락방을 듣고 계십니다. 초이의 초이스. 이번에 저의 초이스는 흑발소녀의 누드 속에는 이런 시집의 맨 처음에 있는 시 오렌지는 파랗다. 아까 라르고 백작님이 읽어주신, 그래서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누가 저며놓았나 집에 흐르네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화병에 물은 썩어가고 장미꽃잎 한 점 슬 떨어지네 속에 물고기 빨간 아가미로 떠다니고 각자 위에 파란 오렌지 누가 저며놓았나 빨강살점 해적이며 꽃은 피어나고 꽃수월이 두레처럼 부풀어 오르네 작은 물고기 저 바닥 밤새 그 눈으로 앉아있는 동안 오렌지는 파랗네 슬픔은 역대 잊지 않았네 저며놓았나 집에 흐르네. 네, 이제 저한테 할게요.
빨간 살점에 적이며 꽃은 피어나고 꽃수거리 구레처럼 부풀어 오르네. 작은 물고기 저바닥 저바닥 밤새 두 눈으로 앉아있는 동안 오렌지는 파랗네. 스프는 여태 익지 않았네. 오렌지는 파랗네. 스프는 여태 익지 않았네. 와. 어떤 느낌으로 해석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이제 노래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인님을 만났는데 아 잘못 정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한국 철학사까지 막 공부하시고 정말 이게 거의 지금 시인분들 중에 거의 끝판왕 수준의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벼운 곡을 정해서 이게 자칫한 분위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와.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너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썼는데 음악으로 들으니까 곡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 곡이 좋은 것 지금 같아요. 약간 이 노래 느낌은 어떠셨어요? 음으로서의 느낌. 네, 그래서 곡이 더 좋은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네. 말로 해주실 수 있나요? 산뜻함? 산뜻한데 그렇죠. 아주 이렇게 맞아요. 명랑하고 밝지는 않고 네. 제가 청량감.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었는데 그 지금까지 그 두 분은 정말 약간 좀 어둡고 그러니까 그런 시에 혹해서 이렇게 불렀더라면 이번에는 정말 그 느낌을 살리려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고맙습니다. 시가 네. 지금 제가 부른 이 느낌으로 네. 만든 시이신가요? 그 느낌.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산뜻하지만 청량한 네. 청량감 느껴지는 네. 아니요. 그 느낌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잘못 생각했다. 아니요.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네. 그 느낌을 들지 않게 그러니까 저 딴에는 그러니까 평면적이지 않으려고 그 쉼표를 넣고 쉼표 넣는 것도 파란이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도 왜냐면 파란이라는 게 색깔 파란도 있지만 파란을 파란을 겪다해서 읽는다. 맞아요. 그때 파란을 겪는다. 그래서 제가 약간 심적인 상태도 이때도 좀 수체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텍스트니까 언어니까 어쩔 수 없이 평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역시 제가 느낀 게 음악의 힘이 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이 듣기만 하는데도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곡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포테리카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김윤희 시인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와 소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희 다락방 코너 중에 하나죠. 네, 다락방에서 꺼내온 책 바로 연결해서 네.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하는 시와 소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문학을 제가 장르 구분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시, 소설, 뭐 다른 장르도 뭐 아동문학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가 많아서 딱 하나를 고르기는 힘든 것 같고요. 또 뒤에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또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작가분이나 연구하신 작가분 걸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그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어떤 거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힘든 것 같고요. 여기서 권했으면 좋은 책, 좋겠는 책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데 진짜 실제로 책을 많이 아. 들고 네. 들어오셨어요.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SNS를 하는데요. 바로 급하게 뭘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꼭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세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김정현 씨 시극이에요. 깨진 밤이라고. 그래서 그거 들고 왔고요. 이거 완전 헌책이에요. 헌책인데 제가 지난번에 거의 빼앗듯이 해서 얻어갔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어요, 어제. 근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페이스북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게 작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소개는 그러니까 시극이니까 시를 극으로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희곡 희곡 장르상. 예. 저도 시극을 무대 올린 걸 제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최치현 시인이라고 그분도 희곡을 쓰세요. 시집도 내신 분이에요. 예, 문학과 지성사로. 근데 그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대중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생소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생소하지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고 왔고 여기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거는 오늘 같이 출연하신 이 김세범 선생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여기 이 시극을 쓴 김정현 씨는 여러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고 나와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산업대학원에서 문예창작 석사 수료한 후 섹스피어하고 단테 등을 작품을 읽으며 홀로 글쓰기를 하고 2012년에 신작 희곡 페스티벌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고 14년 이임극 페스티벌에서 희곡상을 수상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연행이 이렇게 시처럼 되어 있어요. 네. 시처럼 되어 있는 형태고 맨 앞에는 독백과 운문과 리듬으로만 해서 차례에서 17장까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환멸, 사랑, 비명, 절규, 심장, 추방 이렇게 단어들로 앞으로 이렇게 차례에는 적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시그 형태로 각 장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던 건 사랑이었는데 여러 작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출판사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출판사인데 여기서 오늘 굉장히 홍보 많이 해주시네요. 여기서 세공 출판사 나온 책인데 나의 첫 필사 노트라고 해서 요 김수옥의 무진기행. 이 책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지질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또 학교 다니면서 제가 논술 선생님을 했어요. 논술학원. 다양한 와, 진짜 안 해보신 게 없네요. 그래서 학년도 다양한 학년을 전 학년을 다 그러니까 초중고 초중고를 다.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김세범님 뵀을 때 이 책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김유정,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딱 본 순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 네, 그래서 너무 왜냐면 좋아요 이게 필사가. 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책을 같이 읽는데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거든요. 근데 애들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숙제를 내주면 저만 읽어가. 그래서 애들이 하는 얘기가 각자 너무 시험이나 다른 과제가 많으니까 그걸 치여갖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책을 저는 읽었으니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책에 대한 그 애정도가 깊지 못한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애정 뭐 있니 없니 뭐 가져야 되니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거는 또 이렇게 어떤 나도 학생들한테 또 주입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보면 왼편에는 글이 있고 오른편에는 쓰는 거잖아요. 따라 쓰기도 되어 있고 또 여기 편지 형식으로 앞에서부터 자기가 필기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전 이거 몰랐어요. 이거 저는 앞에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을 꾸며서 만들 수 있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자기의 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디테일하게. 그 종이면 아예 맨 흰색 커버가 있어요. 거기를 꾸밀 수가 있나 봐요. 책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한 방편으로서 이거 좋지 않을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선물해주고 싶은 책으로서 이게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거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제가 이 책은 거의 800페이지가 돼서 790 몇 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800페이지 책은 못 가져왔고 대신 제가 요약본 같이 가벼운 거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종강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모제 종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특강을 뭐 하나 신청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도 공부를 하러 가요. 이게 쉬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래서 동양 철학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철학사라고 이거를 어디까지 배우러 이 강의는 이제 경희대 교수님이 하시는데 전호근 선생님이라고 어떤 교수님이라서 제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요. SNS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랑 페이스북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인연이. 근데 가서 좋은데 이 선생님이 이게 화도진 도서관에서 무료 강의예요. 그래서 무료 강의를 하시길래 제가 거기까지 바다 건너서 화도진이니까 저기 인천 동인천. 그래서 거기 동해본 적 서해본 적 하시네요 여신. 그거를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새롭게 이거 한국 철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저희님이. 한국 철학사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추천책을 많이 가져오신 시인도 드무신데 3권이나 추천해 주셨어요.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인지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저희도 한국 철학사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책은 800페이지니까 거의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들으시면 그 책의 내용이 더 자세히 풀이가 돼 있으니까 쉬우실 것 같고요. 여기 잡혀있는 강의로만 보면은 5번 잡혀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국시대 철학 해서 원효랑 의상 철학. 그래서 원효의 화장과 의상의 화엄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려시대 철학. 세 번째는 조선시대 철학. 하나가 이왕 이이고 두 번째가 조선시대 철학 박지원하고 정약용 이렇게 같이 2명씩 해서, 그리고 5번째 맨 끝이 현대 철학에서 신남철, 박치호, 함석헌은 굉장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일순 생명사상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까지 오는 거거든요. 시대별로 이렇게 쭉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 공부는 또 이제
각자 해야죠. 저도 네, 이제 책방 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물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네, 뭔가 굉장히- 다 빠져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그래서 표정이 진짜. 네,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사랑에 빠진 표정. 예, 이 시대 뭐 고려나 조선이라고 해서 그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적용할 수 있는 이 그쵸.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저도 또 이제 책을 꽤 읽었으니까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네, 네. 머릿속에서 저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이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다 사람의 얘기거든요.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재밌다는 거. 제가 권해드린 함께 책은 이렇게 한국 철학사를 했습니다. 공부합시다. 네. 앞에 책도 좋은 책이에요. 네. 앞에 그럼요. 책도. 예. 따끈따끈한 질문지가 도착했습니다. 와. 시쓰기 선호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새벽이나 저녁 또는 관계없다는 등등의 고독과 함께함, 둘보다는 더 많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이야? 시를 위하여 어디까지 포기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경계가 틀, 프레임이 있습니까? 틀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끊임없이 팽창합니다. 이분 뭐죠? 이분 되게 철학적이시다. 이분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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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새벽이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저 질문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시쓰기 선호하는 시간. 선호하는 시간 아까도 조조님 물어보셨는데 관계가 없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시간대에 따라서 시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달라요. 확실히 예, 낮에 때는 이성적인 반면 약간 새벽 밤 이런 시간대는 확실히 조금 좀 멜랑콜리하게 좀 이게 약간 이런 네, 센치하게 네.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또 선호하시는지 이성적인 시간 아니면 멜랑콜리한 시간?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써지면 그냥 써요. 근데 나온 결과는 달라요. 나온 결과는 확실히 다른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작가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예, 지장을 받으시는 것 같고 두 번째 구독과 함께 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냐면은 함께함?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 같죠.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둘 다 하면 혼자 있고 싶을 때 있고 같이 있고 싶을 때 있고 맞아요. 때에 따라 다르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 있고 같이 있고 싶을 때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런 거 같고 질문 아주 구체적이진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개념에 가까운 어휘가 경계나 틀이나 이런 표현이셔갖고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와 틀이 있는데 시를 위해서 어디까지 뭘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저는 시를 위해서 거의 다 포기했기 때문에 더 포기할 거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거. 다 포기했어서 지금 더 포기할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멋있어요. 이미 해탈한 네. 경지예요. 거의 다 포기했어서 정말 시 말고는 남은 게 없어서 여기서 더 포기할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지금 상황에서 별로 틀 없거든요. 네, 틀이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양보해야 될 게 남편을 위해서 제가 뭐 시간을 희생할 것도 없고 제 자녀가 애가 있어서 뭐 그걸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 다른 생활을 위해서 시를 뭐 양보하거나 포기할거나 이런 부분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포기할 게 없어서 이거는 포기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제 구체적인 앞에 나왔던 그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들어보셨으면 답이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파 엘본 씨의 질문입니다. 시를 쓰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은 어떤 시인인지 궁금합니다. 예. 시임 동인이신데 혼자 시를 쓰던 때와 동인으로 시를 쓰는 지금 달라진 것이 있으신지, 물음표는 시적 영감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중국 때는 질문 예, 아까 그래서 영향받은 시는 한국 시 선생님들 시 거의 다 공부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렇게 막 장시로 쓰고 이렇게 두서없이 쓰는데 뭘 내 시에 영향 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 그래도 받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영향 받았다고 저는 제 딴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임 동인은 저 시임 동인도 거의 선생님이세요. 저한테는 제가 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배움을 받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강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상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책으로 항상 배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이제 한국 문인을 거의 뭐 대표하다시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짧게 얘기 들었었지만 시임 그 동인이 사실 역사도 되게 오래됐고 유명한 시인분들도 굉장히 깜짝 많으시잖아요. 놀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그 영향 받으신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네네. 제가 그래도 성의 있게 말씀드리면 달라진 건 없고요. 제 시는 제가 쓰는 거니까 그거 달라진 건 없는데 단지 선생님들을 진짜 직접 뵐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잠자리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나이덕 선생님이나 뭐 양혜경 선생님이나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기회도 있었는데 제가 배우는 거는 저도 여기 책을 좀 갖고 나왔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연세가 지금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은데 선생님들 있는데 항상 책을 갖고 오세요. 그때도 먼 지방에까지 가는 건데 가는 그 자리인데도 꼭 책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책을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하세요. 정말 참 항상 그게 그러니까 늘 생활화 되신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뭐 누가 가르쳐주고 안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생활. 그때 가져오신 것도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개간지 뭐 바로 이런 신생해야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로 보고 새로 나온 책 바로 보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실린 글이 실려서가 아니에요. 글이 안 실려졌어요. 다 본인 글이 안 실리는데 그냥 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점에서 아까 받은 충격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아니고 그런 충격, 자극을 받습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 시적 영감 가장 많이 받은 때는 책 볼 때, 책 볼 때랑 수업 받을 때 좀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영감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 그 질문 이벤트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사연과 함께 질문을 같이 올려주면 이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딱 한 분이 글을 쓰셨어요. 네, 근데 정말 댓글로 남기시면 안 되고 글로 쓰셨어야 되는데 딱 한 분이 글로 쓰셨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니까 또 저희의 애청자 분이시더라고요. 조제와 여름님입니다. 조지와 여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 시인편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시인님의 모습은 왠지 수줍음도 많으시고 말수도 적으실 것 같았는데 말씀을 너무 청산유수처럼 잘하셔서 놀랐어요. 시인님의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히 들려주셔서 좋았고 제 질문도 채택돼서 시인님의 답변을 듣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김윤희 시인께서 오시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애시를 쓰신 시인이라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남자 시인이 들려주신 연애시였다면 이번 주는 여자 시인이 들려주시는 연애시를 만나게 되네요. 제가 여자라 그런지 아무래도 저는 여자 시인이 쓴 연애시가 가슴에 콱콱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독한 연애 시집을 읽으며 여러 번 눈물이 났는데요. 지금 첫사랑과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연애가 요즘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섭니다. 저도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그냥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눈 감고 그렇게 같이 잘 지내면 안 되는 걸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괴롭고 둘도 없이 사랑했던 사이가 둘도 없이 끔찍한 사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도 너무 괴롭습니다. 시인님의 시집에서 연애는 모든 것을 사랑에 올인해버리는 절절함이 느껴졌고 그게 제 모습과 똑같아서 시에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었던 사랑이 끝나가는 지금 이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독한 연애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건지요. 억지 웃음. 칭얼대듯 시인님께 대책 없이 조언을 구해봅니다. 진정성이. 연애 상담을. 네네. 저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이 저희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청취자 사연 코너. 네. 상담소.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질문 자주 맞아요, 남겨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고민이 또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아픔이 있어서 또 시를 자주 읽으시고. 맞아요. 우리 아이디 한 번 더 강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제와 여름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희 이제 그러면 시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어떻게 정말 지금 예, 이 상황을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 힘내세요. 아니, 뭐 이게 이 사연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은 정말 어려워요. 남의 연애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답 드려야 되나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독한 시집을 연애라. 내기는 했지만 네네. 예, 이거를 이게 왜냐면 이 조제와 여름님은 첫사랑인데 2년째 접어들고 계신다고 하면 네. 이게 분명히 젊은 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닐 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진정한 첫사랑을 첫사랑이 한번 바뀌는. 왜 이러세요? 이거 이제 나가면 안 돼. 지금 청취자를 아니 여기 소중한 청취자 저희 소중한 청취자 우리 진짜 너무 생각지. 없었어요 저희는. 아니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했는데. 네, 진짜 그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라도 좀 상담을 해주시길.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칭얼대듯 시인님께 대책 없이 조언을 구해봅니다. 웃음 땀땀 네, 이렇게. 네, 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독한 연애가 아닌지. 네. 아이고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 왜냐면 이게 아무리 제가 나이가 더 많고 이래 하더라도 각자 사랑의 무게는 각자가 또 다른 거라서 이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도움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 얘기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한데 그게 진짜 그쵸, 좋은 예. 거구나. 그래서 제 거 해본 적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약간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려도 되죠. 예, 약간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제 사랑은 이게 첫 번째 흑발소녀 누즈 속에 있는 이거를 여기서 제 사랑은 첫 번째 다 깨졌어요. 이게 첫 시집에서 예, 여기서가 벌써 이것도 그러니까 연애시를 할 수 전 제 사랑은 그러니까 제 연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벌써 깨졌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첫사랑이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제 몸과 정신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사랑 이렇게 연애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첫 번째 제가 학교를 거기 안산에 멀리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사랑을 접었어요. 접고 나서 제가 그래서 병원에 한 오래 있었거든요. 그 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이거를 쓴 거는 이제 제 연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래서 연애시가 태어난 거고 제 사랑은 벌써 30대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고 제 사랑은 거의 인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사랑 연애로 말씀드리기가. 왜냐면 제가 요 앞에 인터뷰한 거에서도 제가 거기 쓴 게 예를 든 게 앙드레 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앙드레 고르 부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굉장히 갈망하지만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거기다가 쓴 거를 그거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 권현형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자 시인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가능한 영혼과 불가피한 사랑은 닮은 운명인가요? 하면서 제 시집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릴 때 사랑은 갈망하지만 사랑의 지속이 영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유나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의 일 때문에 생긴 생각 같아요. 사랑에 대한 환상과 갈망이 엄청난데 정작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니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 제가 영원한 사랑이라 생각했던 사랑은 B에게 보낸 편지, 어느 사랑의 역사처럼 책으로만 보았던 부분이라 현실에서는 잘 믿겨지지 않나 봐요. 물론 개인적 사랑의 실패가 주된 이유겠지만요. 가령 제가 사랑한 사랑이라면 그 책의 저자가 앙드레 고르인데요. 앙드레 고르 부부 같은 건데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가 같은 날 죽었거든요. 근데 같은 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사랑은 변합니다. 몹시 슬픈 일이지만 네, 정말 이게 현실적이네요. 네, 제 여직분 김윤신 시 보면서 되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시집에서는 참붕어가 헤엄치는 골목, 그다음에 가을 아웃국 등등 이제 되게 소박한 소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후에 이제 독한 연애에서 뭐 등꽃이 필 때, 연애가 연애를 할 때, 뭐 트레이싱 페이퍼 등등 그 보면서는 제 마음속에는 이 언니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이 너무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음악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음악들이 떠올랐는데 고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직접 들려드리고 하나는 소개만 해드릴게요. 심규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이 혹시 아나요? 심규선. 심규선이라고 이제 홍대 인디 밴드 중에 여자 여류 가수인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분인데 그분이 쓴 곡 중에 싱어송라이터거든요. 그분도 오피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한 연애를 읽으면서는 오피리아라는 그 인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햄릿에 나오는 오피리아랑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곡이 첫 번째로 떠올랐고 또 한 곡은 피아졸라 그 탱고로 유명한 피아졸라, 보통은 리베르 탱고를 많이 이제 아시는데 그 사람이 쓴 곡 중에 망각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망각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걸 반도네온
다 아시죠? 네, 반도네온으로 보통 이제 작곡한 곡인데 첼로로도 하고 뭐 피아노로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연주되는 네네 곡이에요. 근데 이 언니 멋지다와 반도네온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반도네온으로 한 연주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제 시인 독한 연애에서 사랑이라는 게 꼭 밝고 따뜻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또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독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해로움을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제목의 곡과 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어떤 첼로 연주자는 울면서 연주를 또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나중에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오늘도 시인님이랑 또 길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김윤희 시인에게 다락방이란? 다락방이란 저희가 생각해서 온 거는 성장이었거든요. 성장. 네, 성장. 커가는 과정이란 느낌이 제가 딱 봤을 느낌으로 제가 딱 떠오른 단어가 성장이었어요. 커가는 과정이에요. 성장. 이거는 좋고 나쁘다의 어떤 개념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딱 느껴진 저한테 다가오는 단어는 성장이었는데, 지금 끝나고 녹음을 끝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열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조명까지 했었는데 정말 저는 제 책이라고 흥분돼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문학에 대한 어떤 문학이나 혹은 예술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애정이 있지 않으면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희 시인의 다락방이었습니다. 팟캐스트 젊은 시인의 다락방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과 관련된 책, 사진, 영상 등 방송이 끝난 후 다양한 콘텐츠가 카페에 올라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인의 선정 기준은 등단 10년 미만 또는 20, 30대의 젊은 시인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나고 싶은 시인을 추천해주세요. 젊은 시인의 다락방은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매주 일요일 다운로드 받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시인의 다락방이었고요. 진행의 보키니, 찬비, 초이, 그리고 저 라르고 백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의 PD K주드님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